(2025년 7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허약할 것이다. 어쩌면은 윤석열 정부처럼 임기를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 그러냐고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그럭저럭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어진 일, 아무리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은 창조적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잘하죠. 잘하기 때문에 질시를 당합니다만 그게 문제죠. 잘하기 때문에 오바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질시를 당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늘 돌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고유의 인물, 국민들을 위한 거라든지 그것만 그냥 잘하면, 그것만 그냥 성실히 수행하면은 그냥 쏘쏘한 걸로 보면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력이 없는데 잘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너무 피해가 크죠. 그리고 실력이 없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 일을 꾸며내다 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발견이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자, 지금 통일교의 한 간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뭐 선물을 줬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구속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쭉 보면서 저 왜 저러나 하고 좀 지켜봤어요. 통일교 측도 한번 조금 취재를 해봤고, 옛날에 제가 통일교를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선명 목사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꽤 깊이 들어갔다가 뭐 결론은 하지 못하고 뭐 흐지부지 멀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아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쪽의 얘기는 뭐냐? 그래, 그 양반이 윤 대통령 측에 접근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면은 그는 우리 조직의 어떤 명을 받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청평에 가게 되면은 통일교 시설이 있죠. 백악관을 본뜬 건물이 있고, 제가 옛날에 한참 취재할 때 거기도 가고 많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도 압수수색하고 뭘 하고 했는데 그 통일교 간부라는 사람이 통일교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런 걸 했다라는 걸 아직 특검이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측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도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 조직을 위해서인지 자기를 위해서인지 스스로 한 거지 우리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우리도 우리를 몇 번 점검해봤지만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지금 신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권성동 씨가 원내대표를 할 때 신천지 사람들을 뭐 국힘당에 가입시키고, 그 통일교도 마찬가지로 가입시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지금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25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교하고 신천지의 지지 때문이다라고 보는 세력이 이재명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복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하고 이 두 조직하고 국힘당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통일교의 한 당시 간부가 윤석열 측에 접근한 게 발견됐는데, 그래서 치고 들어가는데 그 배후는 특별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신천지도 지금 뭐라고 들어가는데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옛날에 대구 메일에다가 준표형 왜 그래?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또 장난을 맞춰주고 있죠. 신천지가 뭐 권성동 씨의 권유에 의해서 대거 가입했다. 그러니까 옛날 홍준표 키드였던 배현진 의원이 참 격렬하게 비난을 했죠. 홍준표 씨 입장에서는 그 양반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쭉 배경이 뭔가 하면은, 지난번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처음에 1차로 할 때 당원들이 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때 1등을 했던 게 홍준표입니다. 그가 1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4명이 올라왔었죠. 한동훈, 그 다음에 김문수, 안철수가 올라왔었죠.
그래서 자기는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다시 2명을 겨루는 경선에서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되고 자기는 탈락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그 당시 지도부인 쌍권이 한덕수 씨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는 말을 들을 줄 알고 김문수 씨를 당선되게 했는데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김문수 씨를 밀어내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당대회에서 결정했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포기하면서 김문수 씨를 후보로 만들었던 게 지난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쌍권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홍준표 씨는 쌍권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 대표였던 사람은 일단 당윤리위원회에서 당 조직에서 3년 동안인가 뭐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됐는데 권성동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홍준표 씨는 권성동을 물건 들어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측하고 이재명 측도 지금 지난 대선에서 징계 감정이 있으니까 털어보는 거죠. 근데 신천지를 털어갖고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지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이겼다는 건 증명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종교 집단에서 특정 세력을 밀자라고 결정을 했으면 모를까. 뭐 각자 그 간부들도 자기 의견은 있겠죠. 의견은 드러내겠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러면 해봐야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거 조직은 약간의 이단으로 보는 세력들이 있죠. 기존교단에서 싫어하죠. 거기를 막 치면 그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천지하고 건드려 보는 거고 거기에 편성하는 게 홍준표 같은 사람이죠. 권성동이 미워갖고 권영세 믿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 3개의 특검을 만들었습니다. 사상 세계 최대의 특검입니다. 예산도 엄청 많이 쓰고. 근데 이 특검이 지금 해내는 게 없어요. 자, 통일교나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 움직였다는 걸 증명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개인의 행동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그 이단으로 모이는 조직을 쳤기 때문에 다른 교파에서 이재명을 지지해주는 반사 이익까지 기대하고 하는데 이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이 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허망하죠. 허망하기 때문에 자꾸 조직이 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뭘 밀어붙이고 지금 저기 통일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달째 지금 뭐 누가 건진을 통해서 뭘 했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 이상 지금 수사가 못 나가요. 못 나가요. 한학자 여사 같은 분을 체포하고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떠듭니다. 이게 뭐냐? 실력이 없는 거고 실력이 없으니까 엉뚱한 걸 잡아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계엄령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하게 하려고 드론 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드론을 넣었다라고 해서 오산 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게 바로 비슷한 겁니다. 근데 뭘 해도 북한을 자극해서 외환죄 또는 여적죄를 한 혐의는 안 나오거든요. 계속 뭐가 있냐 떠드는 거예요. 저 특검이 실력이 없습니다. 근데 특검이 실력이 없는 게 애초부터 아닌 사실을 기로 보고 자꾸 뭘 증명하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저런 검찰은 진짜 없어져야 되고 정치검사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기존 검찰은 다 죽여놓고 기존보다 몇 배 센 특검을 만들어서 검찰 권력을 갖고 마구 행사하면서 상대를 욕보이고 자기는 빛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뭐 요만한 걸 갖고 이만큼 키워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실력이 없는 게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실력도 없는 사람이 너무 큰 걸 붙잡고 씨름하면서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해병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경로해서 경로하면 안 돼? 지금 이재명은 경로 안 하고 있어? 그리고 그 해병대 사령관을 꼭 처벌해야 되는 게 그게 적법한 거예요. 경로한 거 가지고 계속 떠드는데 떠들어봐야 나중에 별거 아닐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자기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8월 15일 광복절을 핑계로 국민 임명식을 하겠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존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람 겪으면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 그냥 그 자체가 두려움이니까 우리가 찍소리 못하고 따라가는데, 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조금 위로 오게 되면 뭐 어떡고 저떡고 하면서 자꾸 뭐 행사를 만들고 뭘 그래요. 되게 답답해서 몇 번 들이받기도 해봤는데 나중에는 아유 저것도 품성이라서 안 되는구나 하고 내버려 뒀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 윗사람들은 능수능란해야 된다고 보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 위에 오는 게 참 본인한테도 불운이고 조직에도 불행이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씨는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네타냐후하고 비교하면서 실력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건 못 하고, 이걸 하려면은 미국과 통할 수 있는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과 가장 잘 통하는 조직이 과거에는 우리 국가정보원하고 대한민국 군이었습니다. 한미연합군 체제도. 그래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장 측근인 군부하고 정보기관 CIA를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스스로 우리 국가정보원을 북한하고 내통하는 조직 이종석 씨를 임명해서 무력화시켜버렸죠. 그리고 군도 계엄령에 뭐 동원됐다고 완전 바보로 만들었죠. 그걸 그래놓고 나서는 지금 재무부 또는 뭐 외교부, 걔네들은 아무리 뛰어봐야 미국하고 관계가 잘 안 돼요. 우리 외교부 뭐 외교관들 외교 잘할 것 같죠?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영국, 프랑스 다 지나서 한 10번째쯤 상대하는 나라니까 아는 정도지, 쉽게 또 언어도 영어가 잘 안 되고. 그러나 국정원이나 우리 군이 뛰게 되면은 북한 또 중국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외교부라고 외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과거에서 한미 정상회담만 하게 되면 대개 우리 국가정보원이 뛰어서 만들지 외교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산자부하고 뭐 통상교섭본부장에 가서 막 따라다니면서 구질구질하게 뭐 하자 그러는데, 트럼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일이 30일이죠. 타결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 안 되면 한국 경제는 출렁할 겁니다. 이재명 실력이 다 뽀록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이걸 어떻게 풀고 나갈 능력이 없어. 지금 국무총리는 김민웅 씨 동생인 김민석, 반미 활동했던 사람, 형제가 모두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해놨으니 이게 뭐가 되게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내통하겠다고 지금 계속 정동영이나 이종석 이런 사람들을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임명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되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중대재해제어법 어긴 기업 주는 처벌하겠다는 아주 국내 문제 중에 작은 것만 빼잡고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또 재판을, 자기 재판 중재시킨 거를 자축하기 위해서 국민 임명식이나 하겠다는 이런 발상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교나 신천지를 치고 그러면은 기존교단에서 이재명 잘한다는 지지가 올 것 같아갖고 특검을 동원해서 저 쉽게 말하면 지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관세 협상을 잘해야 돼요. 최소한 일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일본만큼 돈을 투자하는 것도 문제죠. 실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데, 실력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그 자리가 사람을 죽입니다. 제가 몇 차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그 남사고라고 하는 직관이 아주 명당을 잘 봤다 그러죠. 그가 어느 집안의 부탁으로 누가 돌아가셔갖고 명당 자리를 봐주고, 그다음에 산소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데, 이런 아기 스님, 동자 스님이 오다가 만사고야 남사고야 노래를 불렀다 그러죠. 저기가 어떻게 구령쟁주의 터니, 내가 보니 구사지와의 터다. 와자는 개구리 와자고 사자는 뱀사자입니다. 뱀이 개구리 잡아먹죠. 9마리의 뱀이 깨구리한테 덮치는 자리다. 최악의 자리라는 얘기죠. 이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앉으면은 9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갖다 바치는 구령쟁주의 터가 되지만, 실력 없는 자가 그 명당 자리에 들어가면은 너 끌어내리기 위해서 5마리의 뱀이 개구리 잡아먹듯이 덮치는 그런 위험한 자리입니다. 실력 있는 자가 대통령 자리에 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력 없는 계엄령을 하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풀어야 할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본인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피하고 자기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 특검을 가지고 뭐 쑤셔대는 거야. 이 윤석열이 나쁜 놈을 더 증명하려고 하는데 증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통일교 신천지 꺼내가지고
그거 조지면은 기존 교단에서 존경해 주지 않을까. 또 뭐 윤석열이 경로해갖고 뭐 해병 누구를 숨지게 했다는 걸로 하게 되면 병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란했다고 뭐 특검 갖고 뭐 오산 조사하고 하면 민족주의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반팔을 맞아서 한국 경제가 엉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비극입니다. 참 윤석열에 대한 실망에서 이재명을 찍은 국민들이 많은데 뭐 하려다가 더 큰 걸 만나는 꼴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자중자애해야 되는데 본인이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것저것 안 되니까. 이러한 자충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대개는 비극으로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의 한계를 알고 빨리 노선 수정을 하면서 주어진 임무라도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내가 대통령을 끝내면은 중단된 재판을 받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국민 마음을 잡아야 할 겁니다. 그 짓은 안 하고 기성 교단을 위해서 뭐 일하는 척 해봐야 그거 안 될 겁니다. 팩트가 아닌 걸 붙잡고 진실을 증명하는 거는 어리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리석다. 그걸 스스로 깨우치는 게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